발달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그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한 아동 관찰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? 그렇습니다. 관찰과 기록. 관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? 부모 자신에 대한 관찰, 환경에 대한 관찰, 그리고 마지막이 아동에 대한 관찰.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고, 앞에 2가지는 이미 다 영상으로 말씀드렸고,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동에 대한 관찰이겠죠. 자, 우리가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 이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팍 뛰어나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, 이유도 없이 막 징징거리면서 우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갑자기 막 화를 벌컥 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,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행동들이 있다 이거예요. 자, 이런 문제 행동들이 발생할 때 보통 우리들 어떻게 대응을 하죠? 네. 제가 부모 교육할 때 부모님들한테 이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최근 일주일 동안에 요 3마디를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안 돼! 하지 마! 왜 이래! 혹은 가만히 있어. 자, 요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. 아마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요. 보통 이러세요. 우리들이 보통 어떤 문제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그런 말들이 반사적으로 먼저 나와요. 자, 그러면 그런 반사적으로 그 말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. 행동이 개선이 되느냐 이거예요.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. 사실은 확률로 놓고 봐서는요, 대단히 확률이 낮습니다.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없고요. 또 그 순간에 잠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연결해 돌아보면 행동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거를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. 문제 행동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. 예를 들면 상동 행동이 있어요. 뭐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일 수도 있고 박수를 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바꿔주고 싶다 이거예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아동에 대한 관찰이라는 거죠. 아동에 대한 관찰. 관찰을 잘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. 첫 번째는요,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발 이렇게 딱 물러서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겁니다.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내가 하던 대로 그 어떤 대화나 또 어떤 나의 액션을 좀 넣기 이전에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한번 관찰을 좀 해보는 거예요. 이 관찰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. 뭐가 보이냐? 어떤 이유나 상황이나 혹은 어떤 조건들이 보일 수 있어요. 전에 어떤 저한테 이제 그 의뢰가 왔던 것 중에 하나가, 그 아이가 이 선생님 이런 살 같은 데나 피부를 이렇게 자꾸 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귀엽고 저 괜찮고 했는데 이걸 자꾸 이제 만지고 막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옷에 이렇게 손을 쓱 넣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 좀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, 이제 뭐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게 좀처럼 고쳐지질 않고, 어머니하고도 막 상담도 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어머니께 또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집에서는 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,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은 관찰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관찰하기부터. 왜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은 막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을 먼저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설명도 해보고 뭐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해보고 뭐 야단도 쳐보고 뭐 다 하지만, 그거 이전에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가 아니고요. 그거 이전에 한 발 물러서서 그 상황, 어떤 조건, 어떤 때 그것이 무언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. 그러고 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아이가 불안하거나 긴장이 됐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만지려고 했거나 뭐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어떤 그런 감각들, 사람의 몸에 어떤 그러니까 닿았을 때 오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, 또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반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럴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내가 자꾸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는 그 상황이 좀처럼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? 관찰하기. 관찰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?
한 발 딱 물러서서 지켜보기. 거기에는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그렇게 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매번 설명을 한다든가, 뭐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든가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방식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. 그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, 또 아마 궁금하신 게 막 여러 가지로 좀 생겨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뭐 댓글 달아주시고, 또 내용 올려주시면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, 시간 나는 대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